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전까지 부정선거판으로 만들었습니다. 부정선거의 배후에 중국이 있다. 형상기억종이로 만들어진 가짜 투표지가 쓰였다. 물리학자들도 노벨상 탈 그런 종이라고 했다. 극우 유튜버들이 음지에서 주장해온 음모론을 법정에서 끊임없이 쏟아낸 겁니다. 결국 재판부가 제지에 나서기까지 했는데 김태영 기자입니다. 어제 열린 탄핵 심판에서 변론에 나선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공산주의 좌익 세력이 대한민국 선거의 부정을 획책해서 국회의 과반수 권력을 탈취하고 그 과반수 권력을 자의적으로 휘둘러서 가짜 투표지를 넣으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물리학자들도 아마 노벨상 탈 그런 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접어서 집어넣어야지만 집어넣는 것이 원래 선거 방식에 나와 있는데 이걸 갖다 그냥 펴서 넣는 게 중국하고 판이라고 하더라고요. 중국을 배후 세력으로 지목했는데 근거는 선관위의 비밀번호였습니다. 전산시스템 비밀번호 1, 2, 3, 4, 5는 조악하기도 이를 데 없지만 전국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의 연결번호입니다. 중국 등에서 이걸 풀고 들어오라고 만든 것처럼 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주장은 3시간 반 동안 이어진 재판에서 절반이 넘는 2시간 가까이 계속됐습니다. 결국 재판부가 제지에 나섰습니다. 10분 내에 피청구인의 의견을 진술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선관위는 21대 총선에서 제기된 126건의 선거소송 중 인용된 것은 단 한 건도 없다면서 사전투표용지 위조나 투표함 바꿔치기는 불가능하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음모론을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정작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회의록이나 포고령 등과 관련해 헌재가 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체계 무시가 갈수록 도를 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에게도 인권이 있다며 재판 일정을 늦춰달라고 반발했고 헌재가 안 된다고 하지 않았는데도 김용현 전 장관을 왜 첫 번째 증인으로 세워주지 않느냐며 공정하지 않다고 공격했습니다. 오늘 헌재는 이 김 전 장관을 첫 번째 증인으로 부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기 위해 다음 달 13일까지 변론 일정을 한꺼번에 잡았습니다. 앞서 5번의 일정을 일괄 지정한 데 이어 추가로 3번을 더 잡은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반발했지만 피청구인에게도 인권이 있습니다. 오전 오후를 다 하고 나면 변호인들도 로봇가 아닌데 어떻게... 헌재는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재판부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쳤습니다. 변경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일 때는 일주일에 3번의 변론이 잡힌 적도 있었습니다. 헌재는 수사 기록을 증거로 써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일축했습니다. 법령 위반의 사유가 없고 이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변론을 마치고 일어서는 재판부를 붙들어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가장 먼저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참다 못한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반대적인 진술이 나올 기회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정하게 보이는 외관을 분명히 띄어야 한다는. 그러니까요. 김용현 정의를 앞으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23일 날 제가 안 된다고 말을 안 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부탁드리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김용현 정의 먼저 할 수 있습니다. 헌재는 일정을 바꿔 김 전 장관을 가장 먼저 증인대에 세우기로 했습니다. 재판관 평의 결과 증인 신문 기일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피청구인 측이 신청한 증인 김용현에 대한 신문 기일은 1월 23일 목요일.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면서도 윤 대통령 측의 공정성 시비에는 휘말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을 추가로 잡고 주 2회 종일 변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차 기일을 2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8차 기일을 2월 13일 목요일 10시부터 하루 종일 지정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인권을 강조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심판을 하는데 아무리 형사 절차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청구인에게도 인권이 있습니다. 기일 간격이 짧아 충실한 변론을 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생각을 해보십시오. 1월 11일과 13일 같은 경우에 12일 하루가 깨 있습니다.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신문을 해버리고 나면 그러면 13일 준비는 저희가 그 피청구인 접견 가는 것도 참 힘든 상황이 돼 있지만 어떻게 변론 준비를 합니까, 재판장님? 이거는 재판의 형식을 취했지만 실질적으로 누가 봐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재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를 준비해야 하는 변호인의 사정도 고려해줘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길 간격을 좀 넓혀주시고 더군다나 오전부터 시작한다고 오전 오후를 다 하고 나면 변호인들도 로봇가 아닌데 어떻게 그 다음날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와서 변론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문영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단호하게 거절했는데요. 재판부에서 평의를 거쳤고 평의를 거칠 근거는 전례 그리고 2월 6일부터 하루 종일 지정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재차 대통령의 인권을 앞세우며 간첩보다 못하냐고 따졌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세계 10위권에 들어가는 문명국가인데 대통령의 인권이 난파된 간첩보다 못합니까? 아무리 형사재판이 아니고 헌법재판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에게도 인권이 있습니다. 난파된 간첩이나 북한하고 직통으로 연결되는 그런 피고인을 재판할 때에도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판부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쳤습니다. 변경하지 않겠습니다. 세계 10위권 문명국가에서 비상개혁, 내란 사태가 벌어진 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국회 측은 최대한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하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